공격을 받을 당시 피터는 도끼로 머리를 10번에서 30번가량 타격당했고 피터의 와이프인 조안 또한 심하게 공격당해 이마가 움푹 들어갔으며 턱이 얼굴에서 거의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 하나를 잃은 상태로 개 무서운 게 딱 좀 봐. 안녕하세요. 개 뭐요? 개무떡밤 11화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자, 바로 썰을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포르말린 절임 사건. 1957년 당시 12살이었던 한 소년이 목욕탕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이 사라지고 이틀 후에 협박장을 받았는데요. 그 협박장에는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오후 4시까지 지하철역에 115만엔을 준비해 기다리라고 쓰여 있었죠. 소년의 어머니는 협박장을 보고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돈을 준비해 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납치당한 아들도 납치범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 경찰은 소년의 동급생으로부터 목욕탕에서 소년과 25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함께 나갔다는 목격 제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몽타주를 따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죠.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은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그 남자는 프로 바둑기사의 아들로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남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때 환자가 수상하다는 정신병원의 제보를 받고 남자의 집을 수색한 결과 포르말린에 절여진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바로 목욕탕에 갔다 돌아오지 못한 소년의 시체로 확인되었죠. 이 남자는 소년과 원래 알던 사이였고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이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소년을 집으로 초대해 성폭행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소년이 거부하자 때려 죽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남자는 시체를 토막내어 4개의 용기에 포르말린을 부은 뒤 자른 토막을 용기에 넣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매일 밤 토막 시체를 꺼내서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소년의 엄마한테 보냈던 협박장은 큰 의미 없이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남자는 일기도 썼는데 일기 내용이 섬뜩했다고 합니다. 결국 찾고 있던 이상적인 소년을 발견했다. 용기에 들어간 그 아이는 봐도 질리지 않는다. 포르말린에 절여진 그 아이는 살아있을 때보다 귀엽다 등의 정신 나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곧바로 체포되었죠. 체포되고 징역 10년형을 판결받은 뒤 복역한 후 1968년에 만기 출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또라이네요. 근데 옛날이 좀 더 기괴한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기괴한 게 많았지만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때는 CCTV도 없고 뭣도 없고 누가 하나 죽어나가도 모를 그런 시대였겠죠. 너무 무섭네요. 그나마 이건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지. 그럼 두 번째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멀쩡한 father. 와우. 두 자녀를 둔 아버지 피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소법원 판사의 서기로 일하고 있었고 와이프와 함께 뉴욕 델마에 거주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바 없었던 2004년 11월 15일 피터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직장 동료였던 마이클은 그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피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현관 계단에는 핏자국이 보였죠. 마이클은 집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피터의 집을 확인해 보니 계단 아래 피터의 시신이 있었고 주택 아래층 주변에는 피 묻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터는 위층 침실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죠. 공격을 받을 당시 피터는 도끼로 머리를 10번에서 30번가량 타격당했고 피터의 와이프인 조안 또한 심하게 공격당해 이마가 움푹 들어갔으며 턱이 얼굴에서 거의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 하나를 잃은 상태로 의식이 사라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섬찟한 부분은 바로 피터가 공격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히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두개골이 부서지는 등 끔찍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챙겨 입고 면도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간 뒤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까지 갔다가 돌아온 후에 쓰러진 것이죠. 수사관은 용의자 몇몇을 염두에 두다가 집안에 경보장치가 꺼져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으며 사건 당일 용의자의 차가 목격됐다는 점을 증거로 피터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터의 아내 조안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형사가 크리스토퍼가 그랬냐는 질문을 했고 이내 조금 정신을 차렸던 조안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죠. 크리스토퍼는 사건이 있기 전 부모님의 집에서 값비싼 물건을 자주 훔쳐갔습니다. 부모님은 올바르게 살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내며 크리스토퍼를 타일렀지만 크리스토퍼는 성적을 위조하고 학비를 빌미로 차를 사려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거액을 대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는 체포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엄마 조안은 재판 내내 아들을 적극 변호했죠. 심지어 조안은 아들의 공격을 받고 얼굴이 심각하게 기형이 됐지만 아들이 그런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안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건지 혹은 아예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부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크리스토퍼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소 50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클린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된 원리가 뭘까요? 뭔가 무의식 아닐까요? 이게 뇌에서 이제 어떤 이성이 관리하는 부분은 다 파괴된 거야. 근데 이제 무의식을 관리하는 부분 멀쩡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거지. 거의 시체에 가까운데. 좀 무서워.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이제 루틴대로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런 케이스가 많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잖아요. 어르신분들 중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멀쩡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음.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엄마도 약간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엄마도 이제 사실 너무 아들 쉴드 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또 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엄마도 좀 정신이 망가진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난 이제 남편도 없는데 얘까지 없으면 난 진짜 혼자다. 그니까요. 몸도 성치 않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판단도 있었을 거야. 그런 약간 부정하는 느낌? 현실 부정?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참 무섭고요. 다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내용으로 돌아오실 건가요? 고기 오뚜기 해주세요. 고기 오뚜기가 뭐예요? 네? 그거 이제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12화 마지막 화인가요? 12화에서 뵙겠습니다. 12화에서 끝나지 않길 원하신다면 댓글로 꽁시 똥 먹어라고 적어주세요. 뭔 소리야? 뒤에 누구야? 어서 뒤를 돌아봐. 아니 돌아보지 마. 눈 마주치는 순간 끝이야.